사이트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공개했으니까 지금 나오는 사항들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메타가 나의 랜딩 페이지에 직접 들어와서 나의 사이트를 채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내 광고가 생각보다 구매 전환이 더디다면 방금 말씀드린 나의 사이트 성적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메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네, 여기 공지사항 중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만 요약을 해보자면 메타의 광고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다른 광고에 비해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노출은 더 적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같은 광고비를 써도 노출이 덜 되게 되는 페널티를 준다는 말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크게 랜딩 페이지와 광고 소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광고 소재는 어떤 소재가 최적화된 소재이고 또 성과를 내는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래 링크 본문의 글이나 이 영상이 끝날 때 나오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소재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제품의 전환율과도 직접 연관이 있는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메타의 안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우리의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봇을 통해서 사이트의 랜딩 페이지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이트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공개했으니까 지금 나오는 사항들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세요. 네,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랜딩 페이지 내용들을 그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경우를 말하는데요. 메타의 봇이 이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복사한 사이트에 페이스북 픽셀이 심겨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가 없다는 규칙에서 남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 이외에도 사이트를 대충 만든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대충 만들었다는 기준은 제품이나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설명이 없이 만들어진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네, 이는 꼭 양적으로 사이트에 글이 많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내 제품을 구매하기에 필요하고 또 꼭 있어야 할 정보들은 포함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격, 배송에 대한 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혹은 사이트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 등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내용을 명심하셔서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신다 하시더라도 충분한 수정을 거치셔야겠고 또 사이트가 나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명심을 하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 컨텐츠에 비해 너무 많은 광고를 게재함이라는 항목인데요. 네, 이 항목은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특정 이슈나 이벤트를 바이럴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진행되는 콘텐츠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바이럴 이슈를 만들어낼 때는 메타의 도달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들을 이용하실 텐데 광고하는 콘텐츠 자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랜딩 페이지에도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액션들, 예를 들자면 이메일 구독, 연락처 남기기, 문의 남기기 등을 분명히 안내하는 광고와 사이트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 팝업 광고 혹은 전면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이벤트나 공지사항을 알리는 팝업을 제외하고 고객이 사이트에서 나가려고 할 때 고객을 붙잡으려고 뜨는 팝업이 있습니다. 이걸 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팝업은 메타에서 강력하게 페널티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려는 팝업 등 과도하게 사이트 내 광고 행위를 피하시거나 이는 광고비를 높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사용하시려면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콘텐츠 경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런 광고는 아직도 가끔 보이는 형태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정보를 읽으려면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던가 혹은 구매와 관련이 없는 설명 페이지로 랜딩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의 구매는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하기 때문에 메타에서 역시 페널티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고 소재와 판매하는 제품 간 분명한 연관성이 없이 낚시성 광고 혹은 선전하는 제품과 전혀 다른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는 것, 그 실수든 의도됐던 간에 이것은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건 애초에 광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광고가 맞습니다.
직접 와닿는 내용을 예시로 들자면 슬라이드 광고로 여러 제품을 홍보하시는 경우에 각각 사진마다 랜딩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엉뚱한 페이지로 보내는 곳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각 슬라이드별로 제품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맞고 또 규정상 가장 적합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메타는 위에 말씀드린 항목들로 광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데요. 광고를 처음 게재하였을 때 검토 중으로 나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 바로 그 시점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광고 검토 시점입니다. 네, 지금 뜨는 사진에서 보시면 메타는 나의 광고 소재의 텍스트, 사진,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검토하며 이를 구조화하여 메타에서 우리가 얼마의 가격에 노출을 하게 될지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고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내가 메타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광고 소재와 사이트를 위의 기준에 맞게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따르셔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메타도 결국 타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플랫폼이니까 모두가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출발부터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항들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광고 소재를 규율에 맞게 잘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보기 쉽게 딱 정리드렸으니까 지금 뜨시는 영상에서 바로 만나보세요.